오늘은 드디어 이제 벡터를 처음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과학생들이 벡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 벡터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도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왔던 것들을 새로운 표현으로 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도형의 지식들을 조금씩 적용해 가면서 이해해 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벡터라는 표현을 수학에서 말고 물리에서 먼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스칼라와 벡터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스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기만 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를 정의할 때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방향과 크기가 주어진 성분 AB를 벡터 AB라고 하고 AB의 화살표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점, 시점이 되겠죠.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전에 봤던 반직선하고 조금 헷갈려 하는데 반직선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무한대로 쭉 나가줍니다. 반직선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시점이 있고 방향이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벡터를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유향선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벡터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방향을 가진 선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크기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유향선분이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향은 방향을 가졌다는 거죠. 방향을 가졌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벡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벡터를 조금 전에 시점, 종점을 가지고 벡터를 정의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으면 우린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연산을 배울 때 어떤 경우가 같은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등이라 해서 무리식의 상등도 배우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벡터는 어떤 부분이 같으면 되냐?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가 그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크기를 느낄 수 있는 게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서 위로 네 칸을 올라갔죠. 자, 그래서 시점이 A고요. 종점이 B인데 이런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을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에서 여기로 시점을 옮겨 놓고요. 종점도 똑같이 3칸, 1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이는 동일하죠. 이 길이가 동일한 것은 우리가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시면 충분히 계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죠. 기울기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이 두 벡터를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벡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문자로 하나의 문자로 벡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대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은 이런 벡터를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행 이동해서 서로 포개지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먼저 다루는 것은 평면 벡터이기 때문에 평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벡터, 공간으로 가신 공간 벡터에서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도 동일한 평행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평면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평면에서 지금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보면 X축, Y축을 생각하시면 두 칸, 지금 보시면 3칸, 1칸씩 옮겨갔을 때 동일하게 포개졌겠죠. 그러면 이 벡터를 예를 들어 지금 한 칸 한 칸 옮겨서 여기서 시점을 바꾸시고요. 자, 한 칸 옮겨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벡터도 동일한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동일한 벡터는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벡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동일한 벡터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에 관련된 정의를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벡터의 크기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는데 벡터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3 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웠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했던. 그래서 선분의 크기처럼 구하셔서
AB 벡터의 크기라고 나타내고 절대값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벡터를 우리가 이 한 칸을 1이라고, 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 한 칸을 1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4가 되겠죠? 수직이 되고요. 자, 그러면 16과 4에서 20이 되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자, 4, 16이니까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도 좋고요. 크기를 나타낼 때 A 벡터, 지금 A 벡터로도 줄여 썼으니까 이렇게 크기를 표현도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의 공식을 가볍게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영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A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점에서 이게 점처럼 찍히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영벡터라고 부르고요. 이때 당연히 크기는 0이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당연히 크기는 0이겠죠. 자, 그러니까 A의 A 벡터의 크기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0이 되죠. 크기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크기라고 구하는 순간에는 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벡터로 표현할 때 그냥 이 표현을 그대로 할 때는 영벡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예, 표현이 다른 거죠. 여기는 벡터 표현이고 여기는 크기니까 스칼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벡터 같은 경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0이지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이 없고요. 크기가 1만 된다면 자, 우리가 크기가 1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자, 이런 벡터겠죠. 자, 지금 제가 아까 한 칸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벡터나 이렇게 가는 크기가 1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울어진 게 이렇게 수직 방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크기를 1로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만 1이 되면 우리는 단위 벡터를 부르고요. 이 단위 벡터의 표현법은 우리가 앞으로 벡터의 연산을 배우면서 새로 정의를 하게 되니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일단 크기와 방향이 있는 유향성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벡터의 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